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치과 치료를 해서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요. 기분 좋은 듯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이 예전하고 좀 달라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그 기출문제를 토요일날 한 걸 풀어줄 텐데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 카페에 또 그 해설한 강의가 올라올 테니까 나중에 카페에서 또 확인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13번 봅니다. 핵 문제에 관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것과는 사뭇 틀리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 태도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요. 다르다라고 해야죠.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다르다라고 해야죠. 189쪽입니다. 중요한 건 틀리다가 맞는 문장인지 다르다가 맞는 문장인지는 문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또 틀리다가 나오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틀리다가 맞는 문장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다른 것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문장인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핵 문제에 관한 태도니까 이건 정답이 없죠. 따라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가로 14번 나이가 지긋이 든 거니까 밝혀 적어야죠. 그래서 시옷 받침을 써서 이 지긋하다의 어근인 이 지긋은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붙는 말이라도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이를 쓴다. 따라서 나이가 지긋이 든 의사가 그리고 환자의 등을 나이 먹게 누를 수는 없죠. 따라서 가벼이 라는 의미니까 그때는 소리 나는 대로 뭐예요? 지긋이. 그래서 앞뒤가 서로 바뀌었네요. 나이가 지긋이 든 의사가 환자의 등을 지긋이 눌렀다. 가로 15번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다 라고 했는데 이때 바치다는 소리 나는 대로 바치다. 이때 바치다는 들이다 라는 말에 일반적인 말로 바치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거죠. 그러나 그 밑에 해설에도 있듯이 바치다와 바치다는 의미가 다르죠. 가장 용례가 많은 건 치를 쓰는 바치다죠. 그래서 우산을 바치다, 돌로 아래를 바치다, 또는 속이 바치다, 또는 화가 즉 머리끝까지 바치다, 모두 바치다를 쓰고 반면에 히를 쓴 바치다는 당하다라는 피동이니까 차에 바치다, 쇳불에 바치다 하고 당하다는 의미를 쓰고 또 이 바치다에는 도매금으로 넘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고추를 도매상인에게 싼 값에 바치다. 그럴 때는 도매금으로 넘긴다라는 뜻이 있는 그래서 이 히가 들어가는 바치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동의 의미와 또 하나는 도매금으로 넘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바치다는 걸러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걸러내다. 그래서 받다라는 말, 걸러낸다는 의미로 받다라는 말이 있고 그 말에 힘준 말이 바로 치라는 강세전미사를 써서 바치다죠. 따라서 술을 채로 바치다 하고 걸러내다라는 의미일 때 티읕 치읓을 쓰게 됩니다. 술을 채로 바치다. 다음 가로 16번 과거에 북한이 저지른 만행말은 절대로 이뤄서는 안 되겠다. 일타와 있다를 구별해야죠.
잃다와 있다. 물건을 잃는 것이고 기억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의 만행을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잃어서는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요? 잊어서는이라고 바꿉니다. 17번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술과 담배를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는 걸 정도에 넘지 않게 하는 건 자제하는 거죠. 음식을 자제하는 거고 그리고 술을 자제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걸 자제하는 거죠. 그러나 자중한다는 얘기는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행동을 신중한다는 의미일 때 자중하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중하라. 그럴 때 자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8번 보고서가 외부로 누출이라고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것이 밖으로 새어나갈 때에는 유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출의 누자는 새어나갈 누자예요. 이때의 누는 액체나 기체 등이 밖으로 새나갈 때 누출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거죠. 가스가 누출된 거고 기름이 누출된 겁니다. 반면에 일부러 밖으로 빼돌리고 할 때는 유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보고서는 외부로 새어나가는데 그 새어나가는 게 일부러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이때는 누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적어야죠. 그래서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전가의 파문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 확산된다고 해야죠. 확대는 규모가 늘어나는 거라면 어떤 새어나간 보고서의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는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바꿔야죠. 19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기주의라는 심리적인 이기주의라는 태도가 널리 퍼진 거니까 확산된다라고 하고 어떤 규모가 커지면은 확대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확산되고 있다. 또는 팽배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산되고 있다, 팽배해지고 있다. 어떤 기운이 팽배해지다, 확산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20번에 예술가들은 보슬비가 내리는 날을 더 좋아하는 동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나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거나 쏠릴 때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반면에 동향은 그 움직이는 방향을 말할 뿐이에요. 동향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라는 거라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 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할 때는 동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의 동향을 살핀다는 얘기는 학계에서 요즘 관심 갖는 것이 어느 쪽인가 이걸 보는 거고 반면에 학계의 경향을 보겠다라는 건 학문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가 즉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향보다 경향은 더 쏠림 현상이 심할 때 경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단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건 동향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기부 직원들이 학생운동에 동향을 살핀다라고 하겠어요? 학생운동의 경향을 살핀다라고 하겠어요? 동향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동향을 살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슬비가 내리는 날을 더 좋아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니까 경향이 있다라고 문맥상 경향을 얘기해야죠. 이번 가뭄으로 각 가정에 대한 수돗물의 배급이 아니라, 수돗물은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거죠. 배급은 물자를 분배하다 혹은 상품을 일정하게 나누어 주다라면, 수돗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쓰는 거니까 배급이 아니고 이건 국가기관 산업으로 공급하는 것 뿐이죠. 우리 수도세예요?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입니다. 전기세예요?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입니다. 우리말에 전기세나 수도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기세, 수도세라고 잘못 쓰고 있죠. 그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 요금을 내는 겁니다. 가스 요금이지 가스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수돗물 공급이고요. 수돗물 공급은 오늘 정오를 기해 정지됐다라고 했는데, 공급하던 건 중단하는 거죠. 공급하던 건 중단하는 거고, 움직임이 멈추면 정지하는 거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끊어지면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뭄으로 각 가정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오늘 정오를 기해 중단되었다라고 바꿔야죠. 22번 노인은 뼈 조각을 수습해서, 우리 사람이 죽고 그 화장을 한 뒤에 그 뼈 조각은 수습한다는 말을 합니다. 끌어모으다, 수습한다는 말을 하고, 뼈 조각을 수습해서 미리 화두었던 웅덩이에 묻었다라고 했는데,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웅덩이고, 물이 없이 흙만 파서 들어가 있는 곳은 구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뼈는 구덩이에 묻는 거죠. 뼈는 구덩이에 묻는 것이고, 반면에 움푹 패였는데 물이 차 있는 곳은 웅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문맥상 구덩이에 묻었다라고 해야죠. 23번 그는 신장 185에 체중 90kg에 건강한 체력이라고 했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체력의 상태가 좋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건장하다고 해야죠. 건장한 체력, 건장한 체격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고 상태가 좋다는 말이고, 건장하다는 얘기는 체격이 헌칠할 때, 우람하고 듬직할 때 건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체력은 어떤 일을 수행할 힘, 물리적인 힘이 있다, 체력이 있다 없다고. 반면에 체격은 그냥 신체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즉 매우 건장해도 체력이 약할 수가 있고, 반면에 체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가 건장한 건 아니니까 이는 구별을 해서 써야죠. 그래서 건강한 체력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이라고 바꿔야죠. 24번 연주회가 끝나자, 연주회는 귀로 듣는 거니까 귀로 듣는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하는 거죠. 관중은 보는 사람들이고요. 관중은 운동 경기처럼 보는 사람들, 이게 관중이고, 연주회는 청중, 듣는 사람들.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연주회가 끝나자 객석에 앉은 청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라고 해야지. 25번 기상청은 우리 생활에 명확한 기상정보,
기상정보는 명확할 수는 없죠. 정확할 수는 있죠. 그래서 명확하다는 얘기는 틀림없다는 얘기고, 명확하다는 얘기는 분명하고 확정적이다라는 말로 틀림없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기상정보는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구별을 해야죠. 한자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즉 명확하다 하면은 어떤 가려졌던 진실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 틀림없다 했을 때 명확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정확하다는 얘기는 올바르고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야죠. 26번 전통 문화의 계승을 우려한 나머지, 우리 우려하다라는 얘기는 걱정하다는 얘기고, 우려하다는 얘기는 걱정한다는 얘기고, 집착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에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의 계승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전통 문화의 계승에 집착하는 게 문제지, 전통 문화의 계승은 걱정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므로 전통 문화의 계승에 집착하다라고 해야죠. 또 무엇을 우려하다고, 무엇에 집착하다죠. 집착하다는 부사어를 취하는 것이고, 우려하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우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에 집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7번 이번 회담이 어느 한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안전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정권은 안정되느냐 불안정하냐라는 것이지 성질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다 하고 안정성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해야죠. 28번 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망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전자가 펼칠 전자야. 그래서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때 전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획하다라는 말을 써야죠. 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다라고 해야지 전망을 세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망을 세우다라는 말은 없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전망은 하는 거죠. 전망하다고 계획을 세우다지. 29번 학회의 입회 원서에서는 전공 분야를 게재하다. 우리 올해 토요일날 추가 시험에서도 게재라는 말을 주제했는데, 게재라는 말은 글을 싣는 겁니다. 그리고 국기 같은 것을 이런 개양대에 매달을 때는 뭐라고 해요? 개양이라고 하는 거고, 게재라는 말은 글을 싣는 거예요. 그림이나 글 등을 잡지나 신문에 싣는 걸 게재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입회 원서에 전공 분야는 쓰는 거지, 기재하다라고 해야죠. 전공 분야를 기재하도록 하다 또는 쓰도록 한다라고 해야지, 게재할 때 재는 시를 제자야. 그래서 게재하면 싣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싣는 걸 게재라고 합니다. 30번 한참은 한동안, 오랜 동안 이런 의미고, 한창은 어떤 기운이 왕성한 때니까 그는 한참 일할 나이가 아니라 한창,
한창 일할 나이라고 해야지. 31번. 마지막 한 발만 맞췄더라면. 자, 우리가 맞추다 라는 말은 약속 시각을 맞추는 거고, 양복을 맞추는 거고, 답안을 맞추는 거고, 말을 맞추는 거죠. 즉 서로 비교되는 두 가지를 맞게 하는 게 맞추다라면, 이 맞히다는 알아맞힌다는 뜻이고, 그리고 명중하다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마지막 한 발만 명중했더라면 이런 의미니까 맞췄더라면 하고 히를 써야죠. 마지막 한 방만 맞췄더라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땄을 것이다. 다음 32번. 너무 길게 늘려서 쓰면, 우리 길게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느리다죠. 이렇게 길이는 느리다고, 그러므로 느려 쓰는 거지. 늘리다는 양이나 세력 등을, 양을 늘리다, 세력을 늘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길이는 느리다. 그래서 너무 길게 느렸으며 이라고 해야죠. 33번. 옛날부터 인간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왔다 라고 하면 되지, 굳이 대과거를 써서 해왔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 대과거를 우리말에 못 쓰는 게 아니라, 대과거는 지금과는 단절된 과거에만 이루어진 행위의 대과거를 쓰는 것이고, 지금도 즉 되풀이될 수 있는 건 대과거를 쓰면 안 되죠. 즉 지금도 인간은 상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행위가 과거에만 그랬었다면 그때는 뭐뭐 했었었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대과거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되겠죠. 그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다. 가능하죠. 그냥 많았다 라고 해도 되지만, 많았었다 라고 하면 지금은 동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의미고, 그리고 과거의 일을, 초등학교의 일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랬었었다 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인간이 옛날부터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상상을 하는 건 옛날에만 상상을 했고 지금은 안 한다면, 그렇다면 해왔었다 라는 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상상을 하니까 해왔다 라고 과거 시제로 쓰면 됩니다. 이제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대과거는 뭐뭐 했었었다 하는 이 대과거는 과거에 중단된,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과거에 중단된 행위에 쓰는 것이고, 지금도 반복할 수 있는 거라면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34번.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용한 실내 빙상 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다. 뭐뭐 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라, 우리는 그럴 때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하거나, 혹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쓰고, 뭐뭐 하는 중에 있다 라는 말은 영어식 어법. 따라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사용할 실내 빙상 경기장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경기장이 건설하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을 뭐뭐 하고 있다라고 써야겠습니다. 자, 8번의 구조의 올바른 호응이라는 얘기는 구조와 내용어, 즉 우리 문장에는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거다. 이러면 나 그리고 시험 합격하다 이런 말들은 내용어예요. 즉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라면 여기 반드시는 그 내용에 각오와 필연성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다라는 말에 반드시 뭐뭐 할 거다 하고 뭐뭐 할 거야, 리을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은 이 반드시라는 말과 함께 이 문장의 구조에 있어, 즉 강조해 주거나 결심을 드러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 구조와 내용어가 있는데 이 구조어는 반드시 주로 부사등과 서술어가,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한 연결어미래거나 아니면 조사래거나 이렇게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등 이런 형식 형태소도 아주 전형적인 구조어죠. 이런 것들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문법성을 완성해주고, 이런 문법성을 완성해주는 요소를 구조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데 초점을 두는 걸 실질 형태소 또는 실질적인 내용어다라는 말을 해요. 따라서 1번에 비록이라는 이 부사어는 반드시 서술어의 어미에 리을지라도 라는 어미 또는 뭐뭐라도 라는 어미 또는 뭐뭐이지만 뭐뭐이어도 하고 양보조를 이끌어야죠. 즉 비록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면 이런 양보조를 이끌어서 지난해 여름 스님으로부터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록 그것이 우화이긴 하지만 그 진실성에 숙연해진 적이 있다.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하고 그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를 이루는 이 비록이라는 말은 전달하는 내용은 없고 대신 구조적인 언어로 양보절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2번에 결코, 절대로, 전혀, 별로, 좀처럼 또는 좀처럼의 복수표준어, 좀체 이런 말들은 반드시 뒤에 부정어가 옵니다. 뭐뭐하지 않겠다, 뭐뭐하지 못하다, 뭐뭇이 아니다는 부정어와 함께 와야죠. 이런 부사어들은 결코 긍정문과 어울릴 수 없고 반드시 부정문과 부정적인 표현과만 호응한다. 이건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는 하겠다고 말한 건 결코 해내는 사람이다. 긍정문이 와서는 안 되고 결코 해낼 수 없다 라고 하거나 또는 긍정에 어울리는 기어코 해내는 사람이다.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하고 긍정적인 표현에 쓰는 부사어를 써야죠. 이런 무료한 시간에 그런 회상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어와 부정표현과 호응을 해야 합니다.
자, 가로 3번에 그렇다고 해서 또는 그렇다고 하건만 뭐뭐하지 않겠다. 역시 부정어가 함께 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뒤에 긍정문이 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고 부정어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4번 그다지라는 부사가 오면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하고 부정어가 와야죠. 상실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들이 그다지 많았다가 아니라 많지 않았다. 반드시 부정어가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뭐뭐하다, 아무래도 뭐뭐 못하다. 따라서 연습 부족으로 그때는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말보다는 얻지 못했다.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간이라는 말도 부정어에 호응해서 여간 뭐뭐하지 않다. 여간 무엇이 아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거처럼 외웠어요. 우리말에서도 이런 건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간 뭐뭐하지 않다. 차마 뭐뭐할 수 없다. 다만 뭐뭐일 뿐이다. 하물며 뭐뭐하랴. 오직 뭐뭐할까.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어쩌면 뭐무엇일지 모른다. 모름지기 뭐뭐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어떻게 뭐뭐하느냐. 이런 것들은 수거입니다. 수거. 그러니까 보다 짧은 예문을 찾아서 짧은 예문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익숙해져야 돼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이런 짧은 예문으로 그 구조가 잘 들어가 있는 말들을 암기하고, 그리고 그걸 수거처럼, 영어의 수거를 외우듯이 수거처럼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뒤로 가면 아마 뭐뭐일 거야. 또 자칫 뭐뭐하기 쉽다. 아무쪼록 뭐뭐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뭐뭐했으면 좋겠다.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또는 뭐뭐했는지 모른다. 또 뿐만 아니라 A뿐 아니라 B도 하다. 또 비단 뭐뭐일 뿐 아니라, 비단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반드시 뒤에 비단 뭐뭐일 뿐 아니라, 이렇게 수거처럼 한 24개 되는 것, 즉 긍정적인 표현에 오는 건지 부정적인 표현에 오는 건지, 그리고 마치 수거처럼 짧은 예문을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는 바르게 써야 하는데, 조사를 바르게 쓰는 핵심은 서술어와의 호응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서술어와의 호응 이외에도 앞에 체언을 봐야 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번처럼 누구누구에게 주다, 무엇무엇에 주다, 이렇게 에게와 에를 선택할 때에는 유정명사라면 에게를, 무정명사라면 에를, 체언을 보고 판단하는 건 딱 1번 하나밖에 없어요. 이 1번만 체언이 유정명사면 에게, 무정명사면 에를 쓴다 이거죠. 나머지는 체언이 문제가 아니라 호응하는 서술어가 더 중요하죠. 자, 철수에게 돈이 많은 거고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자, 어떤 행동이 미칠 때 누구누구에게 항의하다냐, 무엇무엇에 항의하다냐, 그건 오로지 일본이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에 따라서
일본에게 항의하다라고 해야 될지, 일본에 항의하다라고 해야 될지. 일본은 무정명사죠. 그러므로 일본에 항의하다라고 해야죠. 한겨레는 날마다 화초에 물을 준 건지 화초에게 물을 준 건지. 이 자리에 부사격조사 에냐 에게는 주다라는 말 때문에, 주다라는 말은 항상 A에게 B를 주다, A를 B에 주다. 이럴 때 그 B가 A가 에게냐 에냐라는 건 명사에 달렸다 이 말이야. 화초가 식물이니까 이는 무정명사고, 그러므로 에게가 아니라 에를. 우리 국민들은 6월 대책을,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을 정부 당국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정부 당국은 무정명사니까 정부 당국에 물었다라고 해야죠. 학생과 더불어 소설을 읽고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사에게 소설 교육을 맡겨야죠. 교사에 소설 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맡기고,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청한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미팅을 하는 동안 내 파트너에게만 눈길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에게 구중을 듣는 거고 걔에게 물리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에게 온 편지다. 문제는 이게 아버지에게 온 편지인지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인지, 이건 문맥으로 구별을 해야죠. 여기서는 이것은 아버지에게 온 편지다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앞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에게 온 건지 아버지에게서 온 건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지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고, 여기서는 아버지에게서 둘 다 되죠. 아버지에게 온 편지면 편지의 대상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면 편지를 쓴 사람이 아버지라는 의미죠. 다음 바로 3번. 무엇에서 손꼽히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다. 무엇에서 손꼽히다. 또 어디에서 벌어지다죠. 피서지에 벌어지는이 아니라 피서지에서 벌어지다. 여행이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생활에서,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중국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거죠. 거울 안에는 패배당한 인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았다. 거울 안에서는, 즉 에서를 써야죠. 옛날에도 서귀포에는 품질이 좋은 밀감이 많이 생산되어 왔다. 생산된다. 어디서? 서귀포에서. 그러므로 서귀포 때문에 에서로 바뀐 게 아니라 저 뒤에 생산되었다라는 말하고 호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무엇이 생산되었는지,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밀감이 생산된 거죠.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서 앉아가 아니라 카운터에 앉아죠. 어디에 앉아? 카운터에 앉아. 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주시했다가 아니라 하늘을 주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주시한 거니까 하늘만 하고 만만 써야죠. 감독에게 예선 탈락의 책임을 묻기에 어려운 거죠.
묻기에 어려운 거고 묻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 또는 감독에게 예선 탈락의 책임을 묻기에 어렵다 라고 하거나, 자, 라고라는 인용격 조사와 고라는 인용격 조사는 라고가 직접 인용해 쓰는 거라면 고는 간접 인용해 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고 말했다가 아니라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 동아미 형은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 이때는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이니까 고만 써야겠고, 아직도 일본 전자제품이 우리나라 것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수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다음, 모두 자기들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며 라고가 아니라 옳다고. 월드컵 이후 각 매스컴에 우리 선수들의 골에 대한 결정력이 문제다는이 아니라, 문제다라는 말이 인용될 때는 문제라하고 다가 라로 바뀌어야 인용될 수가 있죠.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 보조사.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날로 심박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가 그 좋은 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이 모든 면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말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제어가 뭐냐, 과학기술 발달이 주제어가 아니라 과학기술 발달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이 이 글의 화제니까, 그런 화제어 뒤에 조사는 은는을 써야죠.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있는 거죠. 아직 다른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은는을 쓸 수는 없습니다. 원시대부터 인간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자, 항상 한 문장 안에서 주제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 전체의 주제어는 인간이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 이게 주제어이므로 그 안긴 문장의 주격 교사는 그냥 이 가를 쓰는 것이 좋겠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름은 바다로, 겨울은 산으로 가자. 가자라는 말은 반드시 어디에 가자, 어디로 가자, 부사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산으로 가자라고 해야죠. 다음에 접속조사의 경우, 너와 나와의 사이에 라고 했는데, 이 와는 반드시 앞뒤에 대등한 게 나와야죠. 너 대명사고 나 대명사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이 뒤에 또 와를 쓸 필요는 없죠. 즉 와라는 접속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뒤는 대등한 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하면 되죠. 마찬가지 환경오염과 과학기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때는 과가 올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과가 오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대등한 체온이 와야 되니까 과학기술 다음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말이 왔으니까 이때는 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은 아예 관형격 조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예를 넣는 겁니다. 영희의 책의 표지에, 또 나의 친구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잘못 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의를 잘못 쓴 걸 계속 의식하면서 글을 쓰면 한 문장도 더 못 나가요. 일단은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막 써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쳐가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말을 간략하게 하고 매끄럽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의를 가급적 줄여버리면, 의를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퇴보하면 이게 글을 다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사실의 인식이 되어 있고, 또는 사실에 대한 인식. 우리는 그것을 학생으로서의 마땅한 의무, 학생이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바꿔야죠. 불필요한 조사를 사용하거나 조사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당국에서는 어제서부터가 아니라 어제부터 원서 제출하려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해야지 언제서부터입니까? 이런 말은 없다고요. 또 처음 보았을 때 무척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자, 무척이라는 말에 이 날을, 이게 과연 올바른가라고 판단하려면 이 날을 빼도 말이 되는지를 보시면, 만약에 빼도 말이 된다면 굳이 조사를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행을 하다라는 말보다는 이 명사와 하다가 만나 동사랑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목적격 조사를 넣어서 무엇을 하다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행하다. 그 밑에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9월 초순까지는 늦춰질 수 있다. 불필요하게 도라는 말은 한 번만 써야지. 이걸 2번 이상 사용하면 일단 틀리다. 다음,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다 라고 매끄럽게 바꾸면 좋겠다. 자, 그 밑에 있어서 거기 밑에서 2번째, 비루스와 같은 미생물은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중의적인 이유는 이 보통이 현미경을 의미할 수도 있죠. 보통으로 생긴 현미경.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많이 쓰는 전문가의 현미경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쓰는 현미경.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현미경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글만으로 말뜻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하다는 말은 뭐뭐하는 데에 부족하다 하고 에를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자, 기타 현상으로 박찬호는 농구 선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야구 선수다. 이때 농구 선수와 야구 선수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선수의 생활이므로, 만약에 박찬호가 농구 선수도 하고 야구 선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에 조성되어 있다면 이 문장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농구 선수면 농구 선수고 야구 선수면 야구 선수죠. 그러니까 농구 선수보다는 야구 선수다. 한국대학은 뉴욕대학의 4대3으로 이겼다. 원래 이기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뉴욕대학을 이긴 거죠.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을을 써야 될 자리에 애를 써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대학의 4대3으로 이겼다는 지금은 표준국어 대사전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무엇을 이기다 하고 목적어만 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목적어를 빼고 무엇이 라고 쓰는 게 오히려 틀렸다. 식량 문제에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대처하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숭배하다는 신을 숭배할 수 있지만 도전한다는 건 누구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에게와 에를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뒤로 가면 비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역시 해설을 넣어서 이건 살펴본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또 해보시고요. 자, 이제 어문규정인데, 어문규정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문법을 하면서 설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어문규정 안에서 이것만은 꼭 봅시다 또는 여기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이런 걸 위주로만 점검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해하죠.